데일리 테스트 검사하고 그 다음에 좀 공지할 게 있거든. 그래서 그것만 좀 하고 피드백을 할게요. 자, 보자. 뭐야 이거는 나의 함정에 속았구만. 어? 함정에 속았어. 어디 있어? 이 형이 그리고 왜 숙제가 안 된 거야? 주제는 새끼가. 그 나머지 했는데 생각보다 깜빡해갖고 깜빡했어. 그렇지. 함정에는 안 걸렸는데 이상한 거 왜 이거? 이것도 뭐야? 뭐야 이거는 왜 쓰다 말았어 왜? 보자. 나의 함정이 걸리지 않았구나. 안 걸리더군. 자, 그다음에 이건 좀 아쉽네. 잘했는데 아쉽네. 자, 그다음에 걸렸어. 나의 함정에 걸렸어. 응? 네. 네, 잘 봤습니다. 그 해설을 하기 전에 앞서서 공지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이제 그 숙제하실 때 그 구문 분석하는 숙제가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채점이 이제 안 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구문 분석을 다 해놓은 그 지난번에 제가 수업할 때 이제 보여드린 요 자료 있죠, 요거를 지난번에 우리가 진도 나갔던 1에서 3번까지만 제가 이제 출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항상 이렇게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뽑아서 줄 테니까 파일로 여러분이 좀 잘 보관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 좀 이거 좀 주시고, 자, 자,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여러분 혹시 그 엘리베이터나 아니면은 저기 우리 그 노티스에서 혹시 그 파란색 이렇게 팜플렛 같은 거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나?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그 중등부에 한해서 이제 그 단어 컨테스트가 예정돼 있어요. 제가 우리 학원에 3년 반 있었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진짜 처음이야, 처음. 그래서 우리 이제 그 단어 테스트를 볼 건데 일단 나눠줄게요. 나눠주고 마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야? 그다음에 자 여기 이건데요. 자, 요게 이제 그 팜플렛을 보면은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제가 정확한 일정에 대해서 좀 일정과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릴게요. 보자, 어디 보자.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시험은 이제 총 2번 볼 거고요. 여러분이 월수금이니까 7월 26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한 번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학원 방학 끝난 이제 8월 13일 날, 8월 13일이 금요일이에요. 이렇게 총 이제 2번의 시험을 볼 거예요. 2번의 시험. 그래서 그 2번의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게 총 300단어거든요. 이 중에서 100단어를 이제 테스트를 볼 겁니다. 영어랑 한글 섞어서 볼 거예요. 이 2번 볼 거고, 그날은 정규 단어 테스트가 없습니다. 알겠죠? 요 시험을 볼 거예요. 5시간에 요 시험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채점을 할 때 이제 그때 아마 AT쌤이 뭐 말씀을 해주실 텐데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영어랑 뜻이랑 이렇게 나와 있는데 채점을 이제 여러분이 기존에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친구랑 이렇게 바꿔서 이제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할 때 무조건 여기에 있는 답지가 기준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랑 완전 똑같이 써야 돼요. 여기에서 토시 하나라도 틀리면 그냥 땡입니다. 땡. 알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좀 외우시면 좋을. 응? 광고요? 괄호요? 네, 괄호까지 다 써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시상 기준은요 반별로 합니다. 중등부 전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반끼리 경쟁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반끼리. 그래서 이 시상을 하는데 우리 반이 이제 인원수가 이제 8명이잖아요. 그래서 8명이면은 1, 2등까지 상품이 있대요. 그러니까 두 번 시험을 보잖아. 그거를 이제 평균을 내는 거야. 합쳐갖고. 그래서 그 평균 점수를 해갖고 상을 준답니다. 문상 준대요. 제가 주는 거 아닙니다. 학원에서 준대요. 금액은 몰라요, 저도. 근데 아마 섭섭지 않게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등까지 준대요. 1, 2등까지. 이게 반 인원에 따라 좀 차이가 있는데 8명 이상이면은 2등까지 준다 했는데 우리가 딱 8명이잖아. 그래서 2등까지 준다고 합니다. 당연히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페널티도 있습니다. 페널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이 여기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좀 잘 외워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일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음 주 월요일 한번 1차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3일 날 8월 13일이 금요일이에요. 그때 2차 테스트가 있을 예정입니다. 7월 26일, 8월 13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시험을 볼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요. 뭐 그 밖의 것은 뭐 제가 특별히 뭐 말씀드릴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한번 이런 뭐 컨텐츠가 사실 저도 처음 있는 거라 한번 잘 해보시고 1등은 반띵? 나랑 반띵? 아니면 안 줄 거야. 내가 횡령할 거야 중간에. 2등까지 하면서 1, 2등 반띵. 뭔가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러면은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을 좀 하도록 할게요. 봅시다. 한 요 정도 할 건데 뒤에 잘 보이나? 우리 승우랑 저기 현서랑 승윤이 잘 보이나? 이게 이 정도면 돼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했었던 그 지문인데요.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전 시간에도 데일리 테스트를 봤을 때 똑같은 지문으로 테스트를 한번 봤었죠. 근데 이제 그때랑은 또 다른 유형으로서 제가 한번 출제를 해봤습니다. 자, 1번에 그 이제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 파업 관련된 그 지문이었지. 자, 그 지문에서 마찬가지 1번 문제가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은 해갖고 나와 있어. 이 문제 유형도 마찬가지로 내용 일치불일치 유형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지난번에도 일치불일치로 나왔었죠. 자,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정답이 4번인데 4번이 어디가 틀렸어요, 얘들아? 캔 그래피 주니어의 이제 타율이 어떻냐라고 물어본 건데 얘 타율은 알 수가 없죠. 타율 얘기 나온 거는 누구였어?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터니 그웨인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이 사람의 타율이 이제 4할이었다. 여기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다. 뭐 사실 너무나도 쉬웠죠, 이거는요. 1번은. 자, 2번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의 함정에 많이 걸려든 아그들이 있을 겁니다. 2번 봐봐. 뭐요? 2번 봐봐. 이 부분이야. 이 2번 내용이 뭐였습니까? 학생들이 오늘날 책을 잘 읽지 않으려는 경향. 그 내용이었지.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빈칸 내용이 원래 뭐였냐면은 원래 1번이었어. 원래는 willingness to read books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그대로 쓴 거거든? 근데 빈칸 내용 그대로인데 어디가 달라? 앞 내용이 다르지. 됐어? 앞 내용에서는 그때 가장 중요한 한 단어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나? 앞에 나왔던 단어 중에 decline이라는 단어였어. decline. 그때 우리 원문에 나왔던 거 감소였어. 감소. 됐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근에 학생들에게 있어서 눈에 띄는 변화가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무엇이다?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하는 거다.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근데 그 원문에서는 책을 기꺼이 읽으려고 하는 마음의 감소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1번 내용이 적합했었는데 지금은 감소라는 말이 없잖아. 그냥 it is 이렇게 나와버렸지. 그치? 그러니까 이 2번 문제도 실제로 학교에서 나왔던 문제거든?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학생들은 문제를 어떻게 풀까? 맞아. 나 이거 본 적 있어. 막 반가워. 너무 반가워갖고 맞아. 이거 맞아. 이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풀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중등부 시험도 요즘에 마찬가지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외워서 푸는 게 아닙니다. 영어 시험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그냥 문장 외워서 풀면은 이제 1번으로 답을 고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1번으로 답 고른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지금 반성해야 돼. 이 앞 내용을 안 읽어본 거야. 이거를 그냥
아, 전에 이 내용 나왔었으니까 이게 정답이지 뭐. 기억에 의존해서 푼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걸 제가 말하고 싶어서 일부러 이 문제를 출제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다 학생들이 책을 잘 안 읽으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답이 뭐냐? 3번이야, 3번. tendency, 경향이라는 뜻이죠. Not to read a book, 책을 읽지 않으려는 경향이죠.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됐습니까?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를 한번 보자면요. 2번 같은 경우는 Competitive atmosphere to get details in a book. 자, 책에서 세부 사항을 얻기 위해 뭔가 경쟁적인 분위기? 경쟁적인 분위기다? 경쟁적인 분위기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안 읽으려고 한다. 이게 문제였으니까. 4번 같은 경우는 웹사이트 where people can post information 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웹사이트. 이거 뭐야 이거는? 전혀 상관없고요. 5번도 form of a book rather than its content. 자, 책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책의 형태. 이것도 뭐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밖에 답이 될 수가 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내용으로 보라.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의 표현들만을 모두 사용해서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기술해라. 이것도 역시나 학교에서 서술용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였냐면 요리도 예술이 된다라는 내용이었지. 근데 why not cooking 하고 나와 있어. 왜 안 되는가? Its essential function. 자, 그것의 핵심적 기능이랍니다. of 블라블라블라. 자, 블라블라블라의 핵심적 기능은 어떠어떠하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그에 대한 내용이 바로 요 부분이 되는데 조건을 잘 보세요. 자, 완료 시제를 사용해라. 필요시 어형 변화를 해라. 얘들아, 필요시 어형 변화하라는 소리는 사실상 변화시키라는 뜻이에요. 알겠죠? 세 번째, 보기의 단어 외 추가 단어 없다. 여기 있는 단어만 활용하면 된다. 이겁니다. 단 여기에서 동사형으로 나와 있는 cause나 forget이나 provide 셋 중에 하나를 완료 시제로 써야겠죠. 됐죠? 이게 바로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providing nourishment has caused us to forget 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일단 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시 가리키는 건 앞에 나와 있는 쿠킹을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쿠킹의 즉 요리의 본질적 기능. 자, 본질적 기능이 뭡니까? 영양을 제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양을 제공한다는 그것의 본질적 기능. 이게 나와야 되니까 일단 providing nourishment가 나온 겁니다. 얘가 앞에 나와 있는 function, 기능을 쓰식하는 거죠. 자, 그리고 has caused us to forget. 자, 요 부분은요.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라는 요 구조만 알고 있었어도 여러분이 좀 쉽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있도록 유발해 왔다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였냐면은 아니 요리는 왜 예술이 안 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리를 예술로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요리라는 거의 본질적 기능은 영양을 제공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리의 예술적인 측면을 좀 있게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이 필자가. 됐어? 그렇기 때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서 나와야 정답이 되겠죠. 되셨죠?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간략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그 다음 질문인 4번 내용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내용. 4번 내용까지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5번 내용부터는 난이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러분이 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한테 반드시 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4번 내용 보자. 여전히 밑줄 내용 추론 문제에 해당하는 건데요. 우리 교재를 좀 잠깐 보자면은 밑줄 내용이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지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Melatonin is the voice of the timing official 이렇게 나와 있죠.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뭘 의미하는지 한번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같이 볼게요. 일단은 이 글의 주요 소재가 첫 문장에 나와 있습니다. 멜라토닌 해놓고 나와 있죠. 자, 그래서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은 health, 도와준답니다. 자, 이 help라는 거는 우리가 흔히 배울 때 이렇게 많이 배우죠. help, 목적어, 투부정사 또는 동사원형 이렇게 배우잖아. 얘가 뭐하도록 돕다 이렇게 배우죠. 5형식 구조로서 이렇게 쓰이는 건데 3형식으로서 그냥 help의 투부정사 또는 동사
명사 원형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삼형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즉 뭐뭐 하는 걸 돕다. 그대로 해석하면 돼. 다시 돌아와서 멜라토닌은 돕습니다. regulate 조절하다. 조절하는 것을 돕습니다. 뭘 조절하냐? 타이밍을요. 어떤 타이밍이냐? of when sleep occurs. 5분은 전치사지. 뒤에 명사 나와 있겠죠? 그래서 명사절이 나오는 겁니다. 명사절. 의문사의 주어 동사라는 간접 의문문. 명사절이 나온 거야. 그러면 여기서의 when은 뭐뭐 할 때가 아니라 그냥 너네가 잘 알고 있는 언제라고 해석하면 돼. 언제 수면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타이밍을 조절하는 걸 돕는답니다. 뭐가? 멜라토닌이요. 멜라토닌은 뭐다? 수면 발생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야. 그렇죠? by ing 뭐 함으로써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신호를 보냄으로써 darkness 자 어둠이라는 신호를 보냄으로써 throughout the organism organism이라는 거는 유기체라는 뜻인데요. 이 유기체가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냥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를 유기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막 박테리아 같이 아주 그 미세한 것들 있죠. 그런 거 다 포함해서 모든 생명체는 유기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유기체 throughout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거예요. 자 다시. 그러니까 유기체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어떤 어둠의 신호를 보낸다. 어둠의 신호를 보낸다는 거는 약간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우리가 잠들 때 눈을 기본적으로 감고 잠이 들고 잠이 드는 타이밍을 이제 멜라토닌이 딱 조절을 하는 건데 어둠의 신호를 보낸다는 건 아무래도 우리가 눈을 감으면 껌껌해지고 눈을 감는다는 거는 잠에 든다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볼게요. 결국 첫 문장에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내용적 단서는 뭐냐면요. 일단은 멜라토닌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멜라토닌이 무엇을 하느냐? 수면 발생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자, 그래서 첫 문장에서는 이 멜라토닌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설명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로 이어서 볼게요. But, 그러나 멜라토닌은 has a little influence인데 얘들아, 이게 한 세트야. have influence on 또는 여기서 influence란 단어 대신에 우리가 아래다 제가 써놨는데요. effect라든가 또는 impact라든가 뭐 이런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effect, impact. 그러면은 전부 다 영향을 끼치다라는 뜻이에요. 영향을 끼치다. 자, 그러면 have influence on, have effect on, have impact on 하면은 이 on 뒤에다가 영향을 끼치다. 그래서 on 뒤에 영향을 끼치다. 그런데 중간에 little 나와 있지 얘들아. 얘들아 너네가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운 내용일 텐데 a little과 little, a few와 few 이런 차이점을 배웠었죠. 뭐 긍정적 의미냐 부정적 의미냐 이런 걸 배웠을 거야. 어가 없으면은 부정적 의미. 그래서 거의 없는으로 해석이 되거든. 그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거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가 직독직해잖아. 그러면은 영향을 거의 끼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면 좀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렇지? 다시. 그러나 멜라토닌은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어디에? On the generation of sleep itself. 수면 그 자체의 발생에는 거의 영향을 안 준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멜라토닌이라는 녀석의 역할의 핵심은 뭐냐면요. 수면 발생의 타이밍을 조절하는 거예요. 이 타이밍을 조절하는 게 멜라토닌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멜라토닌은 다시 한번 무엇이다? 수면의 발생에는 영향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수면이 언제 시작하느냐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자, 이제 잠이 들게끔 얘가 잠이 들게끔 해준다? 이건 아니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약간 아다르고 어다른데 여러분이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타이밍을 조절하는 역할일 뿐이에요. 그 발생 자체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뭐다? 멜라토닌에 대한 설명을 한 거죠. 구체적인 설명. 됐어요? 근데 이 말만 봐서는 여러분 입장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여기가 주제야.
이 두 문장이 다 주제야. 두 문장이 주제. 그러면 주제가 나왔으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 부연 설명이 나와야 돼. 부연 설명. 그 부연 설명으로서 이제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요. 비유적으로.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써놨는데요. 여기서부터 예시가 시작되는데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To make clear this distinction. 자, distinction이라는 거는 구분 또는 차이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이러한 차이를 명확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 조금 특이하죠? 보시면은 clear가 목적격 보어고 distinction이 목적어예요. 이 둘이 지금 자리가 바뀌어 있죠?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가 도치된 건데 이거는 사실 문법적으로는 제가 뭐라고 할 말은 없어요. 그냥 솔직히 말하면요. 쓴 놈 마음이에요. 그냥 이 글을 쓰는 사람 마음이야. 어떤 문법적 특징이 있어서 도치되거나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자,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think of 생각해보자. Sleep as the Olympic 100m race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수면을 올림픽 100m 경주로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예시,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나와 있는데 think of A as B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엄청나게 많이 써놨는데요. 자, 여러분도 좀 필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아래다 쓸게요. think of A as B. 너무 많이 나오는 표현이라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일단 해석은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야. A를 B로 여기다. 이런 뜻이거든. A를 B로 생각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think of와 바꿔 쓸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것들이냐? 쌤이 저기다 써놨는데 대표적인 것들을 몇 개를 좀 써볼게요. 자, 일단은 regard, 간주하다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고려하다라는 consider도 있고요. 고려하다, 간주하다 시리즈 썼고 그 다음에 보다라는 단어인 see 그리고 view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다시 쓸게요. see나 view 뭐 이런 단어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좀 특이한 거를 써보자면요. count라는 단어도 있어요. 얘네 말고도 더 있습니다. 제가 더 써놨거든요. 근데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해요. 이 정도만 아셔도. 자, 여기에서 이제 이 count는 그냥 얘 자체가 여기다라는 뜻으로 쓰인 거야. 보통 우리가 count 하면은 세다 아니면은 조금 더 단어 잘 알고 있으면 중요하다 뭐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을 거야. 그런데 여기다라는 뜻은 학생들이 잘 몰라요. count A as B, A를 B로 여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regard, consider는 뭐 세상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고 see나 view를 보자면 보다라는 뜻이잖아. 그대로 해석해도 돼. A를 B로 보다 이렇게 해석해도 돼. 왜 우리말에서도 그렇게 하잖아. 나도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럼 내가 이 말이 뭐야? 나도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안 봤는데 이게 아니잖아. 그렇지? 난 널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데 이 말이죠. 그래서 그냥 보다 그대로 해석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 이제부터 시작하고 있는데 잠자는 거를 이제 올림픽 100m 경기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이제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연 설명에서 비유를 들고 있으니까 그 비유적인 표현들을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수면이라는 것 자체를 100m 경주로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먼저 쓰고 가보겠습니다. 다음 내용 갈게요. 자, 그러면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is the voice of the time official. 자, 여기가 밑줄로 나왔었죠. 자, 이거를 직역으로 한번 해볼게요. official이라는 건 참고로 공무원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경주 얘기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경주에서의 공무원은 심판이 됩니다. 심판. 아시겠죠? 자, 그러면 멜라토닌은 타이밍 심판의 목소리래요. 타이밍 심판의 목소리. 여기서 타이밍이라는 거 아까 전에 수면 발생의 타이밍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의역을 하자면 출발하는 신호를 내려주는 그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달리기 할 때 자, ready, 빵 쏘면서 이제 시작하잖아. 그 출발 심판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은 비유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멜라토닌은 출발 심판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출발 심판의 목소리.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 출발 심판의 목소리가 어떤 것이냐? 관계대명사 대절이 이렇게 official을 수식하고 있는데요. 대절 내용을 보자면 says 뭐뭐라고 말하는 심판이래요. 뭐라고 말하냐? runners 자 선수들 on your mark 제자리에. 자 그리고 나서 fires 빵 하고 쏘는 거야. the starting pistol이요. starting 출발을 위한 피스톨이니까 총이죠. 그래서 그 출발을 위한 출발 신호용 총을 빵 하고 발사를 합니다. 어떤 총이냐? That triggers the race니까 그 경주를 유발하는, 그 경주를 촉발하는 바로 그 이제 출발 심판의 목소리. 됐어? 그래서 멜라토닌이란 건 뭐다? 자, ready, go 하는 거. 됐어? 이게 멜라토닌이래요. 자, 이어서 볼게요. 그 타이밍 심판은요, 즉 멜라토닌은 걸번스 지배한대요. 뭐를 지배하냐? 걸번이 뭐뭐를 지배하다니까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죠. 근데 목적어 자리에 when이 나왔네 또. 그러면 의문사의 주어 동사 또 간접 의문문 나온 거야. 언제 얘가 뭐뭐 하는지. 됐죠? 그러면 언제 경주가 시작되는지. 경주는 뭐였어 아까? 경주는 수면이었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그 타이밍 심판, 즉 멜라토닌은 뭐를 지배하느냐? 언제 경주가 시작되는지, 즉 수면이 언제 발생하는지. 됐어? 이거를 이제 지배합니다. But 그러나 does not participate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주에. 그렇죠? 아니 준비 시작하고 심판이 막 달려. 이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치? 그러니까 심판이 직접 참여하진 않는다. 즉 멜라토닌이 수면에 직접 영향을 주는 건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비유 이해되시죠? 자 이어서 보자면 in this analogy 이러한 analogy에서 analogy는 비유라는 뜻이야. 이러한 비유에서 the sprinters 자 단거리 주자들은요 즉 그 이제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그 자체로 are other brain regions and processes랍니다. 자 그러면은 달리기 선수예요. 달리기 선수. 자 달리기 선수가 다른 뇌의 영역과 과정이 납니다. 자, 다른 뇌 영역 과정 이게 바로 뭐래요? 이게 바로 주자들이에요. 주자 달리기 선수들이라고. 됐어? 달리기 선수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달리기 선수는 뭘 의미하는 걸까? 너무 어려웠나? 다시. 그러니까 수면을 발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면을 발생시키는 것. 됐어요? 여기서 다른 뇌 영역 과정, 즉 주자라고 나온 게 다시 한번 무엇이다? 이게 바로 진짜 수면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수면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죠. 수면이란 건 뭐예요? 경주야, 경주. 그러면은 경주를 하는 게 심판이 경주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언제 시작하느냐 타이밍만 조절해 주는 거죠. 그게 멜라토닌이야. 그러면은 경주를 하는 건 누군데? 선수들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경주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뭔데요? 수면에 직접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경주를 한다는 것 자체가 수면에 영향을 주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달리기 선수들이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수면을 발생시키는 요소들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그 요소가 뭐라고? 다른 뇌의 영역이나 다른 과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됐어? 멜라토닌이 아니라고. 됐죠? That actively generates sleep. 여기 대놓고 말하고 있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수면을 발생시키는. 나왔네. 됐나요? 자, 그래서 다음 문장을 보자면 Melatonin calls these sleep-generating regions of the brain. 여기까지 볼게요. 자, 멜라토닌은 컬러 한답니다. 컬러 하면은요 원래 어떤 틀 안에다가 넣다, 가두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멜라토닌은 가둔답니다. 이러한 수면 발생 영역들을요 뇌의 수면 생성 영역을요 어디에다가 집어넣냐면 to the starting line of bedtime 그러니까 취침 시간이라는 출발선에다가 놓는데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레인이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출발선이라고 합시다. 출발선. 자 그럼 여기에 주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됐어요? 그럼 이 주자들은 뭐예요? 수면을 발생시키는 애들이야. 됐어? 근데 이 수면을 발생시키는 애들을 자 출발선에 서고 준비 이걸 시키는 건 누구냐고. 이게 바로 멜라토닌이라고. 됐어? 그러니까 수면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애들을 세팅하는 거.
됐어? 그 세팅하는 애가 누구라고? 그게 멜라토닌이라는 거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봅시다. 멜라토닌은 단순히 제공합니다. 뭐를요? The official instruction. 여기서의 official은 아까 나왔던 official이랑은 달라. official이라는 단어는 아까 전에 공무원 또는 심판 이런 명사로 썼었지. 여기에서의 official은 형용사로 쓰인 거야. 공식적인이라는 뜻이래요. 여기서는 공식적인. 자, 그러면 공식적인 지시를 제공할 뿐이랍니다. 어떤 지시냐? To commence the event of sleep. 자, commence라는 거는 시작하는 건데요. 그 수면이라는 시합을 시작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시작하게 하다. 수면이라는 시합을 시작하게 하는 공식적 지시를 제공할 뿐이야. 그러나 does not participate, 참여하지는 않는다고요. 수면이라는 경주 그 자체에. 됐습니까?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이 말하는 건 뭡니까? 얘랑 얘 둘 다 나온 거 아니야? 맞죠? 우리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에서 나왔던 주제를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는, 즉 이런 부분을 우리가 주제를 다시 말한다 해서 주제 재진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제를 한 번 더 얘기한 거죠. 됐나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다? 주제를 재진술하는 이런 구조가 나오게 된 겁니다. 됐죠? 다시 한 번 말한 거야. 이 얘기 다시 한 번 한 거야. 다시 한 번. 됐죠? 다시 한 번 뭐다? 마지막 문장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멜라토닌은 수면이 언제 발생하느냐를 세팅하는 역할이고 그 수면에 관여하지는 않는다. 됐어? 이렇게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내용들을 한번 전체적으로 봤는데 지난번에 우리 1, 2, 3번을 포함해서 여러분이 이제 문제를 푸셨잖아요.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1번부터. 잠깐 앞쪽을 펴주시면요. 여러분 2페이지를 좀 펴주세요. 2페이지. 자, 지난번에 we picked a bad year to have a good year. 그러니까 좋은 해를 가질 나쁜 해를 골랐다라는 거는 의미하는 바가 뭐였습니까? 좋은 시즌을 보낼 수 있었는데 우리가 해를 잘못 골랐다. 즉 파업 때문에 훌륭한 시즌을 희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습니다. 2번. 방금 전에 제가 말한 대로예요. For the strike. 파업 때문에 we are sacrificing a great season. sacrifice가 희생하다라는 거야. 우리가 훌륭한 시즌을 희생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reading about literature가 의미하는 건데,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읽는다는 거. 그러니까 문학에 대해서 읽는다는 거는 문학 그 자체가 아니라 문학에 관련된 다른 요소들을 읽는다. 요약본이 됐든 영상이 됐든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겠네요. 5번. Getting sketch details about a book instead of actually reading it. 즉 해석을 해보자면 실제로 그것을, 그러니까 책을 읽지 않고 책에 대한 대충, 그러니까 스케치라는 단어 그때 한번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대략적인 세부 사항을 얻는 것,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었고요. 그다음에 3번 보자면 excluded from their company니까 그들의 동료로부터 제외되다까지만 밑줄 쳐져 있어. 이걸 잘 봐야 돼. cannot be까지 지금 포함된 게 아니에요. cannot까지 만약 합쳐져 있다면은 예술로서 인정해야 된다라는 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cannot이 지금 포함이 안 됐잖아. 그러면 동료로부터 제외된다는 거는 예술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예술로 인정이 안 된다는 거니까 정답은 3번이겠죠. 3번. Regarded as something different from art니까 예술과는 다르게 여겨진다. 됐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4번. 타이밍 심판의 목소리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글의 내용이 무엇이다? 멜라토닌이라는 거는 수면을 그 자체를 생성하는 게 아니라 언제 생성하는지를 돕는다라는 게 계속해서 중요하죠. 제가 지난번에 첫 수업할 때 이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밑줄 내용 추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일단 기본이 되는 거는 글의 주제를 파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글의 주제가 뭐였어? 2번 나왔어요. 2번. 그래서 자, 타이밍 심판의 목소리라는 것 자체가 그 앞에 나와 있는 주어가 뭡니까, 여러분? 주어가 멜라토닌이라고 나와 있죠. 멜라토닌. 이 글은 뭐에 대한 얘기죠? 멜라토닌에 대한 얘기잖아. 그렇지? 그럼 멜라토닌에 대한 정의를 한 번 더 얘기한 겁니다. 지금 이 밑줄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이 밑줄은 사실상
주제에 관련된 말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정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The help regulating when sleep is not generating sleep. 이게 뭐야? 주제잖아, 주제. 수면이 언제 시작하는지를 조절하는 헬퍼이지 슬립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주제를 그대로 말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밑줄 내용 추론 내용은 잠깐만요. 뒤에 더 있었나? 더 있었네요. 5번 내용. 잠시만요. 5번 내용을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를 제가 안 봤었군요. 자, 5번 내용은 밑줄이 지금 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데 한번 밑줄 내용을 먼저 볼까? You have to kiss an awful lot of frogs before you find your prince 라고 나왔네. 이번에도 역시나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으로 나왔습니다. 한번 해석을 좀 해볼까요? 요 문장만 한번 해석해볼까? 혜인이 한번 해석해볼래? You have to kiss 요 문장. 태어난다. 어떤 우리 키스를. 남자를 찾기 전에. 그렇죠, 그거죠. 너가 너의 왕자를 찾기 전에 뭔가 좀 굉장히 좀 그 역겨운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좀 어감이 너무 센데. 어쨌든 맞아요. 그런 많은 개구리들과 키스를 해야 된대요. 이게 뭔 말일까? 자, 이것도 역시나 내용을 보고 우리가 글의 주제를 파악해야만 풀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번 질문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1953년, 과거 1953년에 패시 샤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알아챘대요. 뭐를 알아챘는가? seemingly unimportant incident를요. 자, seemingly 하면은 겉보기에, unimportant는 안 중요한 거고, incident는 사건이죠. 그래서 겉보기에는 중요하지 않은 사건 하나에 notice했대요. 주목했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들아, 첫 문장을 봤을 때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 이름 나와 있고, 막 이제 어떤 특정한 시간대가 나와 있고, 즉 어떤 일화를 소개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문장에서 다시 한번. 1953년 패시 샤먼이라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사건에 주목했는데 그러면 그 안 중요해 보이는 사건이 뭘까? 이걸 이제 봐야겠죠. 한 어시스턴트가 있대요. In her laboratory. 그녀의 그 실험실에 한 조수가 있는데 그 조수가 had spilled. 쏟아버렸어. 뭐를? A few drops of experimental chemical을요. 그러니까 몇 방울의 그런 실험 화학약품이 되겠죠. 됐어요? 실험용 화학약품을 이제 쏟았답니다. 어디에다가? On her new trainers. 그녀의 새로운 트레이너니까 뭐 그런 그 이제 트레이닝복 생각을 하면 되겠죠. 트레이닝복이래. 저기 운동화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쏟았대요. 자, 근데 naturally 당연히 the assistant was upset. 그 조수는 막 쳤고요. 콤마 다음에 ing 나오면 분사구문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죠. 근데 제가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분사구문을 해석할 때는 두 가지 뭐뭐 하면서 또는 그리고 뭐뭐 하다. 됐어? 둘 중에 하나를 해석하면 90% 이상 맞아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생각했다? 일단 이거 내용을 좀 봐야겠네요. Thinking that she would be able to get the stains off. 그러면은 10%의 확률이 걸려버렸네. 여기서는 때문입니다. 때문에를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왜 화가 났냐? 이렇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화가 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라고 생각했냐? She wouldn't be able to get이니까 여기서의 get은요,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 get off가 있으니까 여기서의 get off는 제거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거하다. 됐어요? 우리가 보통 제거하다라는 단어를 보통 쓸 때는 가장 쉬운 단어가 remove 이런 단어를 쓰죠.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써보자면 get 그렇지. get rid of 라는 표현이 있죠. get rid of. 네, 이게 제거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stain은 얼룩이라는 뜻인데 그녀가 그 얼룩을 제거할 수 할 수 있던데 wouldn't 붙었으니까 제거할 수 없을 것이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얘가 빡쳤다는 거야. 화학약품 딱 쏟았어. 신발을 묻었어. 이런 거야. 됐지? 이어서 볼게. 자, nothing more. 어떠한 것도 효과가 없었답니다. 자, neither. 그러니까 여기서 부연 설명 나오는 거예요. 뭐도 효과가 없었냐. 그러니까 비누도, 알코올도, 또
다른 servant, 다른 용액들 전부 다 효과가 없었대요. 뭐 하는데? 그 얼룩을 지우는데 효과가 없었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러나 셜만은 became fascinated. 뭔가 매료가 됐대. 자, 뭐에 매료가 됐냐면 the chemical's incredible resilience. 자, 그래서 resilience라는 게 원래 탄성이라는 뜻이거든. 우리 용수철 이런 것처럼 탄성을 말하는 건데, 얘들아, 탄성이라는 거는 튕겨져 나가는 힘을 우리가 탄성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반사하는 힘, 뭔가 튕겨져 나가는 힘, 이런 거를 우리가 탄성. 그래서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샤먼은 그 화학약품에 놀라운 그런 탄성의 매료를 느끼게 됐다는 거야. 안 지워지잖아. 지금 뭘 써도 뭐 알코올이니 뭐니 다 해봤는데 안 지워지잖아. 오, 이거 봐라. 이거 완전 안 지워지네. 그러니까 이쪽에 오히려 흥미를 갖게 됐다는 거야. 조수해. 어차피 제 신발인데 뭐 내 신발도 아닌데 얘는 이렇게 생각했겠지. 그리고 began forming an idea. 자, 아이디어를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자, 우리 대속정용법 나올 때 이것도 해석법을 알려줄게. 콤마하고 위치 나오면은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해석하면 거의 다 맞아요. 또는 그래서로 해석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콤마 where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관계부사로. 그럼 얘도 똑같아. 그리고 그래서 똑같이 하고요. 그곳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콤마 when으로 나오면은 그리고 그때. 됐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별거 없죠? 자, 그리고 그것은 at the time, 그 당시에 seemed ridiculous. 그러니까 뭐 해 보였다? 터무니없어 보였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뒷내용 나오는데 또 땡땡 하고 나왔으니까 부연 설명하는 거야. To develop a chemical.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어떤 화학약품이냐? That could repel water and oil from clothes and fabrics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repel이라는 거는 뭔가를 튕겨내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면 물과 기름을 그런 옷에 어떤 이제 천조각이니까 옷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옷감. 그래서 옷감으로부터 튕겨내는 것. 됐어? 그러니까 물과 기름을 옷감들로부터 막는 그런 화학약품을 개발하는 게 터무니없어 보였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왜 매료됐냐면 이 사람이 아니 화학약품이 뚝 떨어졌는데 안 지워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조수는 빡쳐 있는데 이 이제 그 실험을 주관하는 이제 샤먼이라는 사람은 이것 봐라. 이거 완전 쩌는데 안 지워지네. 뭔 짓을 해도 안 지워지네. 여기에 이제 매료가 된 거야. 근데 왜 매료가 됐냐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그 뭔가 뭘로 해도 안 지워진다. 뭔가 안 지워지는 뭐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거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말도 안 되게 이제 여겨졌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더 흥미를 느꼈다라는 거겠죠. 이 내용 자체가요. 자, 그래서 이어서 보자면 1956년쯤에 스코트 가드 프로텍터가 was launched. 자,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브랜드는 has been the market leader ever since. 그 이후로 계속해서 시장의 선두주자였답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A popular saying at her company. 자, 그녀의 회사에서의 한 유명한 saying, 격언이 있는데 그 격언이 뭐냐? 바로 이거래요. 아까 우리 밑줄에 나왔던 거죠. 너는 많은 끔찍한 개구리들과 키스를 해야 된답니다. 너가 너의 왕자를 찾기 전까지. 됐어요? 자, 일단 넘어가 볼게요. 자, 즉 무슨 말이냐면 failing, 실패는 is par for the course. 이 par for the course 이런 단어는 솔직히 말하면 잘 모르고 계셔도 돼요. 별주 단어로 나와 있죠? 당연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실패는 당연합니다. 뭐 할 때가 아니네. When it comes to. 얘는 단어를 알아야 돼요. 뭐뭐에 관해서라면 이런 뜻이야. 뭐뭐에 관해서라면. 우리가 바꿔 쓸 수 있는 말로는 이제 regarding 이렇게 씁니다. regarding. 또는 하나만 더 쓸게요. concerning. 둘 다 같은 뜻이야. regarding, concerning. 뭐뭐에 관해서라면. 자, 실패는 뭐에 관해서라면? 혁신과 제품 개발에 관해서라면 실패는 당연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요. 전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이 글의 내용이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
어떤 예시로서 이제 글이 시작됐습니다. 예시로서. 일화로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이 일화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화학약품 우연히 떨어뜨렸는데 그게 안 지워지고 그 연구를 이제 주도하던 샤먼이라는 사람이 저거 봐라 재밌네 저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제품을 만들었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선두주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결국에 그 예시가 쭉 나와 있고 그럼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요? 교훈적 메시지. 교훈이라는 거는 그 화학약품을 떨어뜨렸을 때 뭔가 이게 잘 안 지워지고 그러니까 그 조수 입장에서는 그냥 실패로서 생각을 했다고. 실패. 여기서 실패라는 게 뭐냐면은 그 화학약품이 완성품이 아닐 거 아니야.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걸 거 아니야. 과정이 있었던 거. 그렇지? 근데 결국 실패가 오히려 성공을 가져다 주는 가져다 주기도 한다 라는 거잖아요. 그쵸? 간단하게 쓰자면. 근데 이 성공을 가져다 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겠죠. 관점의 변화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일단은. 그렇죠? 왜냐면은 똑같이 실패를 했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실패했네. 조수 같은 경우는 아이 뭐야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셔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봐라 재밌네. 관점이 달랐던 거잖아. 똑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성공을 가져다 줬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됐죠? 이게 바로 이 글을 통해서 교훈을 전달해 주고자 하는 거란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즉 신제품 개발에 필요한 건 뭐냐? 많은 트라이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란 말도 있잖아.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어떤 성공적인 결과물이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사실 그런 걸 통해서 개발된 게 되게 많죠.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우리 나일론 재질, 양말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원래는 그 이렇게 늘어나는 이런 재질이잖아요. 양말을 보면은. 근데 원래는 이제 이거를 개발할 의도가 아니었는데 우연히 이게 나온 거라고 들었어요. 이것도 이제 얘랑 지금 상황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기억나는 게 포스트잇.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하죠. 이제 원래 좀 단단한 접착지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누가 이제 중간에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잘 떼지는 거야. 실패다. 갖다 버려야지. 이러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다른 관점으로 봐갖고 야 아니야. 오히려 뗐다 붙였다 하는 거를 다른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게 또 판매가 되지 않을까? 해서 나온 게 이제 포스트잇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관점의 변화가 일단은 수반돼야 된다는 게 전제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까 전에 여기에서 이 부분에 지금 밑줄이 쭉 쳐져 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잘라서 질문할게요. 잘라서 여기서 이 끔찍한 개구리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발에 신발 안 좋아지는 그러니까 그럼 구체적인 예시가 되는 거죠. 구체적인 거 말고 맞아요.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실패. 됐어요? 실패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시행착오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건 뭘까요? Your Prince는 당연히 그렇죠. 성공이겠죠. 성공. 됐어? 그럼 이거를 대입해서 한번 볼까요? 너가 성공을 하기 전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봐야 한다. 됐어? 이렇게 우리가 말을 바꿔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내용을 패러프레이징한 게 바로 아래 문장이에요. 아래 문장. 뭡니까? 혁신과 제품 개발에 관해서라면은 실패는 당연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잖아. 실패는 당연하다. 혁신과 제품 개발이란 건 뭐예요? 이거잖아. 성공에 관련된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뭐다? 실패가 당연하다라고 얘기했어. 많이 실패를 해봐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글은요. 앞 내용까지 그냥 대략적인 흐름만 이해한 상태에서 마지막 두 문장만 제대로 해석해도 우리가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1번입니다. You have to risk failure to finally succeed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해석해보자면 최종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너는 실패를 감수해야 한다가 바로 정답이 됩니다. 됐죠? 요거죠. 실패가 오히려 성공을 가져다 주기도 하니까 실패 많이 해봐라. 됐어? 이게 바로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말이에요. 4번 선지는 어떻게 해서? 응? 4번 선지는 어떻게 해서? 아 4번 선지요. Innovation always begins with one superb creative mind라고 나와 있네요. 그러면 혁신은 항상 시작한대요. 뭐로 시작하냐면은 늘 하나의 superb는 뛰어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뛰어난 창의적 정신에서 시작한다. 됐죠? 혁신이라는 건 창의적 정신에서 시작한다라는 이 말 자체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본문 내용과는 사실 좀 무관하겠죠. 왜냐면은 끔찍한 개구리한테 많이 키스를 해봐야 된다라고 했잖아.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를 많이 겪어봐야 우리가 진정으로 좋은 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당연히 4번은 적절한 답은 아니겠죠. 됐죠? 제가 이 지문을 예전에 해설을 할 때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오랜만에 또 이 지문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냥 이 약간 제가 이제 선생님으로서 말한다기보다는요 그냥 나이 많은 꼰대가 말하는 거다라고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지금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그래도 제가 올해로 이제 나이가 34인데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뭐든지 간에 그런 것 같아요. 뭐든지 간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하려면은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이뤄내려면 싫어하는 거를 이만큼 해야만 그게 가능하더라고. 항상 그렇더라고. 제가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제 뭐냐면요. 지금처럼 여러분이랑 함께 수업하는 거.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럼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수업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싫어요. 정말 싫어. 수업 준비는 내가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진짜 하기 싫어. 왜냐면 또 시간도 없고 이게 제가 평균 퇴근 시간이 새벽 1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이제 여러분 다 이제 집에 가고 이제 애들도 이제 10시에 가고 이제 뭐 여러분 뭐 그런 거 이제 일일 문자도 보내고 뭐 짐도 뭐 하고 뭐 이제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주고 그제서야 이제 저는 수업 준비를 하는데 그럼 막 이제 제가 일주일 이제 월화수목금토일을 보면은요 월화수목금 중에서 일단 제가 우리 아들내미가 그러니까 저녁에 밤에 깨 있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가 감히 이제 항상 자고 있지 새벽이니까. 그러니까 맨날 이제 머리 쓰다듬기만 하는 거야. 너네를 더 많이 봐 내 아들보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정말로 이제 좋아하는 여러분과 이렇게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는 거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 해봤자 1시간 반 2시간이잖아. 그치? 근데 이걸 위해서 수업 준비는 너네 데일리 테스트 만들어야 되고 이거 수업 준비해야 되고 뭐 저런 거 뽑아줘야 되고 이거 하는 데는 대여섯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만큼 해야 돼. 그러니까 뭐든지 그런 거 같아요. 뭐든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하려면은 싫어하는 거를 이만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이 삶의 진리인 것 같아요. 삶의 진리. 네, 그냥 꼰대 발언이었습니다. 네,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유형이 바뀌는데 얘들아 주장 요지 유형이거든. 주장 요지 유형. 여기부터 지문의 난이도가 좀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 전까지 1강 부분까지는 내용은 사실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셨다고 저는 이제 믿는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잘 따라오셔야 되는데 일단 지문을 보기 전에 앞서서 주장 및 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대입화학이라고 이렇게 큰 틀로 접근을 하는데 자, 이 설명을 들은 분도 있고 못 들은 분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입화학이라는 큰 틀 안에는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요. 일단은 주제, 그리고 제목, 요지, 주장이라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전부 다 실제 모의고사 20번대에서 나오는 유형들이고요. 이런 걸 묶어서 우리가 대의파학, 큰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대의를 파악하는 겁니다. 이 대입화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요. 바로 글의 소재를 파악하는 거예요. 소재. 그래서 소재, 주제, 제목, 요지, 주장이 각각 무엇인가 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풀이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소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영어로 topic이라고 해봤고요. 글을 쓰기 위한 재료를 우리가 소재라고 합니다. 글을 쓰기 위한 재료. 소재의 개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소재라는 거는 2개, 3개, 10개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멜라토닌 얘기, 그 얘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글의 소재가 멜라토닌이겠죠. 그렇죠? 멜라토닌 자체가 글의 소재고요. 자, 그러면 주제라는 거는 무엇이냐?
소재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게 주제예요. 이 재료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여러분한테 만약에 자유롭게 글짓기 하라고 미션을 준다고 한번 쳐볼게요. 대신에 소재가 분필이야. 자, 분필이라는 소재를 주고 이 분필에 대해서 자유롭게 글을 써봐.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마 제 예상인데 다 제각각으로 글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분필이라는 동일한 소재이지만 내용은 다 다를 거라는 거죠. 누구는 예를 들어서 어렸을 적에 여러분이 분필을 갖고 놀던 경험에 대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분필에 뭐 성분에 대해서 누가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분필이 누가 발명을 한 건지에 대한 분필의 기원에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똑같은 분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걔를 가지고 뭔 얘기를 하느냐, 그게 바로 뭐다? 주제가 되는 겁니다. 주제. 자, 그러면 제목이라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주제를 압축한 거죠. 단순히 말하면 압축. 조금 어려운 말 쓸게요. 함의. 함의라는 건 함축적 의미를 줄임말입니다. 함축적 의미. 됐어요? 이 제목 문제가 이 대입합 4개 중에 가장 어렵거든. 자, 이 함의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이거는 내가 예시를 하나 들어줄게. 우리 이제 EBS 교재 중에 올림푸스라는 이제 교재가 있는데요. 올림푸스 2 교재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올림푸스 2 교재의 이제 초반부 지문 중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뭐 은행을 가거나 아니면 최근 같은 경우라면은 뭐 예를 들어 코로나 PCR 검사를 가야 돼. 그럼 이제 줄 서서 기다려야 되잖아. 오랜 시간. 그렇죠. 근데 그 기다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안 한 채로 있지 말고 뭐라도 해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지문이 이런 내용이었어. 근데 그게 제목 문제로 나왔거든요. 근데 제목이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Don't be a zombie 이렇게 나왔어요. 좀비가 되지 마라. 이게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유적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좀비라는 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좀비가 뭐야? 이게 좀비야. 그렇지? 그럼 뭐야? 우리가 줄 서서 기다릴 때 뭐 책을 보든지 아니면 뭐 차라리 핸드폰을 뭐 하든지 뭐 음악을 듣든지, 그러니까 뭐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멍하니 이러고 있잖아.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이거를 좀비라는 표현으로 좀 비유를 한 거죠. 이렇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목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제목이란 건 그렇고, 자, 요지와 주장을 좀 볼게요. 요지는 뭐고 주장은 뭐냐면요, 요지와 주장의 공통점은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가 요지 또는 주장이에요. 필자가 하고 싶은 말, 아주 쉽게 말하면 공통점부터 먼저 쓸게요.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말, 이게 요지 또는 주장이에요. 이게 요지 또는 주장. 근데 둘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요, 요지라는 거는 글에 직접적으로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주장은요, 글에 직접적으로 드러납니다.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요. 요지는요. 그러니까 요지가 좀 더 넓은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주장이보다. 됐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의를 파악할 때 여러분 다 백설공주 이야기 아시죠? 백설공주 이야기의 이 4가지 버전으로 한번 나눠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백설공주 이야기의 주제는 무엇일까? 주제를 말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이니까. 백설공주 이야기를 주제를 말하기는 어렵고요. 요약을 해보자면은 백설공주가 사과먹고 죽을 뻔했다가 왕자 잘 만나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냥 뭐 이런 내용이지 뭐. 됐어?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뭐야? 백설공주 제목이죠. 요지는 뭘까? 여러분, 백설공주 이야기의 요지가 뭘 것 같아요? 자, 요지란 건 다시 한번 무엇이다?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서 필자가 독자들로 하여금 전달하고 싶은 것, 이게 요지야. 그럼 백설공주 이야기를 통해 이 글쓴이는 여러분께 뭘 전달하고 싶었을까요? 네, 비슷해요. 내가 딱 4글자로 말할게요. 권선징악입니다. 권선징악. 권선징악이 뭐야? 착한 놈 잘 되고 나쁜 놈이 엿된다. 그래서 이게 권선징악이야.
우리 옛날 막 그런 동화책이나 우화라던가 이런 거 보면 어때요? 다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래서 동화책이나 이런 거는 뭐냐? 다 요지가 권선징악이야. 전부 다. 이게 필자가 전달하고 싶은 거. 그러면 백설공주 이야기의 주장은 뭘까? 없어요. 주장은 없습니다. 주장은 뭐다? 필자가 직접 개입해서 뭐가 해야 돼! 이런 멘트가 나와야 돼. 갑자기 막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자 백설공주가 마녀에게 사과를 받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필자가 개입해서 야 너 그거 먹으면 어땠나? 먹지마.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 그렇잖아. 필자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내용이 나와야 그걸 우리가 주장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됐어요? 이게 차이점이야. 이게 차이점. 됐죠?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이제 2강에서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요 요지와 주장 파트가 되는 겁니다. 요지와 주장. 자 그러면 요지와 주장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어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주제를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필자가 우리에게 뭘 전달하고 싶은 거지?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주제와 비슷합니다. 이게 뭔 내용이냐라는 것과 비슷하지만 주제에다가 이 요지나 주장이라는 건요 결국에 뭐냐면 주제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된 거예요. 필자에 전해가 포함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요지 또는 주장이에요. 됐어? 자, 좀 더 쉬운 다른 예시로 제가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남자 연예인과 B라는 여자 연예인이 열애설이 났다고 쳐봐. 그러면 이 열애설이 났다라는 내용이 뭐야? 이게 주제야. 우리 막 대서특필로 딱 해갖고 이제 막 처음에 막 이제 그 제목 같은 거 쓰잖아. A 남자 연예인, B 여자 연예인, 뭐 핑크빛 로맨스, 막 이러면서 막 써 있어. 이게 뭐야? 이게 주제야. 이게 주제야. 그리고 만약에 그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어. 얘네가 뭐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했고 뭐 디스패치에서 어쩌고저쩌고 이런 내용 나와 있어. 그러면 뭐야? 이 글에는 요지가 없는 거야. 주장도 없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기자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자야. 근데 내가 얘 팬이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약간 사심을 담아서 기사를 썼어. 얘네 주가 좀 떨어질 텐데 얘네 회사 이런 내용을 내가 썼다고 쳐봐. 그럼 이건 뭐야? 얘네가 사귄다는 내용, 즉 주제에다가 내 견해가 들어간 거죠. 됐어? 이게 뭐야? 이게 요지나 주장이라고. 이해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다 요지 주장은 필자가 그래서 뭘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냐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거를 우리가 염두에 둔 상태로 주장 요지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볼 겁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잠시 쉬는 시간 가졌다가 6번부터 이어서 볼게요.
혜인이는 슈트 이러고 있어. 불편하지 않아요? 자, 6번 내용부터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 부분이 지문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좀 천천히 제가 좀 해볼 테니까 잘 이해 안 되면 말씀 좀 주세요. 자,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문장부터입니다. 일단 문제를 먼저 좀 보자면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장 문제로 나와 있네요. 자, 내용 첫 문장 보겠습니다. We say to ourselves. 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말한답니다. 뒷내용이라고 말한대요. There is plenty of time. 많은 시간이 있어. I'll manage it. 나는 처리할 거야. Somehow 어떻게든. somehow or other까지 합쳐서 어떻게든 나는 처리할 거야. When 뭐 할 때? The time comes for action. 시간이 행동으로 올 때. 자, 직역을 했습니다. 시간이 행동으로 올 때니까 행동할 때가 오면. 됐어? 이렇게 좀 의역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동할 때가 오면은 나는 어떻게든 처리할 거야.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 시간 많이 있어. 자, 내일 시험이지만 한 10시간이 있어 아직. 10시간이 있으니까 시간 많네. 뭐 어떻게든 할 수 있지 뭐. 그러면 한 3시간 놀고 한 7시간 그럼 내일 시험이 2과목이니까 한 2시간 이 과목 공부해서 끝내고 한 2시간 공부해서 끝내고 한 3시간 자면 되겠다. 이렇게. 이거 생각하면 돼요. We are rather proud of our ability. 자, rather는요, 얘가 의미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돼. 첫 번째는 오히려, 두 번째는 다소. 됐어? 이렇게 해석을 한다. 여기서는 그냥 다소. 우리는 다소 자랑스러워한대. 우리의 능력을 자랑스러워한대. 어떤 능력이야? To meet emergencies. emergency는 비상사태. meet은 만나다가 아니고요. 만족시키다, 충족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비상사태를 충족시켜주는, 즉 비상사태에 대처하는 우리의 능력을 다소 자랑스러워한대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We do not plan. 우리가 계획을 안 하고요. And take precautions. precaution이라는 거는 예방 조치를 말합니다. 예방 조치.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뭐 하기 위해? To prevent emergencies from arising. 자, prevent 목적어 from ing 나왔거든. 여기 잠깐 볼게요.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 prevent 목적어 from ing. 자, 그래서 해석을 하면 목적어가 ing 하는 것을 막다, 예방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시리즈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프리벤트와 바꿔 쓸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기다가 이만큼이나 써놨는데요. 자, 잘 안 보일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바꿔 쓸 수 있는 거. 일단 막다 시리즈가 있습니다. 막다 시리즈. 자, 막다 시리즈는 일단 차단하다와 비슷한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keep. 그 다음에 stop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막다와 관련된 단어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forbid, 그 다음에 prohibit, 그리고 ban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부 다 금지하다와 관련된 단어들이에요. 금지하다, 전부 다 금지하다예요 단어가. 자, 그 다음에 여기 막다에서 내가 하나 빼먹었네. 미안하다. 우리 한 단어 더 있는데. discourage. 잠깐만, 스펠링 틀렸다. discourage. 얘도 맞다예요. 보통 우리가 discourage 하면 낙담시키다 이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낙담시키다라는 뜻 말고요, 못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못하게 하다, 막다라는 뜻입니다. 자, 뭐 요 정도? 하나만 더 쓸까? inhibit이라는 단어도 있거든. inhibit, prohibit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얘는 억제하다는 뜻이에요. 억제하다. 그러니까 지금 단어들을 보면 어떤 어감인지 대충 보이시죠? 뭔가를 막고 못하게 하고 금지하고 뭐 방해하고 이런 단어들이 전부 다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다 얘가 하는 것을 막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비상사태가 arise 하는 거야. arise는 발생하다라는 뜻이거든. happen, occur 같은 뜻이야. 비상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짠다거나 예방조치를 취한다거나 이런 거를 안 한다는 거예요. 됐어? 왜? 우리가 위기 상황 극복 능력이 좋다고 자부하니까. 됐어? 미리 준비 안 해도 그때 가서 위험한 일 벌어지면 그때 하지 뭐.
뭐 당장 뭐 내일 다음 주가 당장 시험이지만 뭐 한 3일 뒤에 하지 뭐. 전날에 하지 뭐.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자, 이어서 볼게요. It is too easy to drift 하면서 나와 있는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조금 어려워요. 구문 분석도 조금 어렵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it is too easy는요 너무나 쉽다. 가주어니까 해석 없습니다. 진주어가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투부정사 잠깐만요. 투부정사가 여기까지예요. 네모가로 안 쳐져 있네. 여기까지입니다. To drift through school and college라고 나와 있는데 네 맞네요. 그러니까 학교와 대학을 통해 표류하는 것은 너무나 쉽답니다. 그러니까 표류한다는 게 뭐예요? 표류한다는 거는 어떤 뭐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그 둥둥 떠다니는 게 나의 어떤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돌아다니는 걸 표류한다라고 합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와 대학에서요. 학교와 대학 전반에 걸쳐서 내내 표류하기랑 굉장히 쉽다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가게 되는 건 되게 쉽다고요. 자, 그 다음에 taking 하고 나왔습니다. 분사구문 여기서는 뭐뭐 하면서로 해석을 할게요. taking, following, electing, going. 4개가 병렬 구조야. 됐지? 자, 그러면 taking the traditional conventional studies that others take 라고 나왔어.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학교 얘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기서의 take는 수강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수강하다. 수업을 듣는 거야. 다른 학생들이 수강하는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수업. 됐어? 이런 거를 수강하면서 또 뭐가 있어요? Following the lines of least resistance. 가장 최소한의 저항의 그런 라인을 따라가면서 electing snap courses. 자, 그래서 snap course 하면요 이제 그냥 쉬운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쉬운 과정. 그러니까 쉬운 과정을 elect 하고요. 선출하고요. 그러니까 선택하고요. and going with the crowd. 대세에 따르면서. 됐죠? 이러면서 떠다니기가 쉽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다가 갑자기 뜬금포 얘기가 나오면 예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갑자기 뜬금포 얘기. 자, 봐봐. 앞 내용에서 뭐가 나왔었냐면은 앞 내용까지 여기까지 봐봐. 여기까지 보면은 뭔가 우리가 좀 비상시에 대처하는 능력을 우리가 자만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계획을 짜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전반적인 내용이야. 근데 갑자기 학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지. 갑자기 뜬금포로 딴 얘기 나왔어. 그러면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쌤이 예시라고 써놨어요.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내용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야. 너네가 학창 시절에 남들이 하는 대로 하는 걸 따라가는 건 되게 쉽다 이거야. 그렇지? 옆에가 그 이제 예를 들어서 너네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그 과목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뭐 문과 쪽이나 이과 쪽에서 그러면은 야 너 뭐 들을 거야? 아 나 이번에 화학 들으려고. 그래? 나도 화학 들을까? 화학 많이 신청하니? 화학 이번에 거의 다 신청했어. 그래? 그럼 나도 화학 해야지. 이런 거. 이게 뭐야? 대세에 따르는 거잖아요. 대세에 따르는 거. 그냥 쉬운 과정을 선택하는 거죠. 그냥 최소한의 저항이죠. 최소한의 저항. 여기서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건 뭡니까? 좀 뭐라고 말하면 될까? 안전빵? 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안전빵을 따라간다는 거죠. 또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는 그런 수업을 나도 듣는다. 이러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두는 거는 참 쉽다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했는지는 그 다음 내용을 또 볼게요. 다음 내용 보시면 또 it is too easy 하면서 또 비슷한 패턴으로 나옵니다. 뭐가 너무나 쉽냐면요. to take the attitude. 태도를 취하는 것도 쉽대요. 근데 어떤 태도냐? 이런 태도라고 부연 설명을 하는 건데 first, 먼저 I will get my education. 나는 내 교육을 받을 거야. 그리고 develop myself. 내 자신을 발전시킬 거야. And then, 그리고 나서 I will know better. 나는 더 잘 알게 될 거야. what를요? What I'm fitted to do for a life work. 자, life work라는 거는요. 그러니까 우리말 중에도 그런 거 있잖아. 왜 예를 들어서 사진이 겁나 잘 나오면 인생 사진, 인생샷 막 이런 거 쓰죠. 그거랑 비슷한 거야. 그러니까 인생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평생 업으로 삼을 만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어떤 일생의 일로 내가 하기에 적합한 것. 됐어? 이렇게 해서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평생을 걸고 내가 딱 할 만한 적합한 것을 내가 더 잘 알게 될 거야 라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기가 쉽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뭔 내용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교육을 받아 그리고 내가 발전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나는 내가 이제 정말 평생의 업으로 삼을 만한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하기가 굉장히 쉽다라는 거겠죠. 근데 여러분 뉘앙스를 잘 봐봐요. 뉘앙스를 잘 봐봐. 이 필자가 과연 아까 초반에 나왔던 계획하지 뭐 우리가 계획도 안 한다고 했고 다시 한번 봐봐. 인간들은 계획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안 한다고 했냐? 아까 전에 다시 내용 봐봐. 여기 그 예방 조치도 안 하고 이런데 왜? 위기 대처 능력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이거에 대한 예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예시가 뭡니까? 학창 시절에서의 예시를 지금 든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읽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창 시절 예시.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이 필자가 과연 이걸 권장하려고 글을 썼을까? 그렇진 않을 거 아니야. 야, 어차피 우리 위기대처 능력 좋잖아. 그냥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해. 과연 이거를 주장하려고 썼을까?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은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겠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에 반대되는 내용은 뭐겠습니까? 계획을 안 하고 예방 조치를 안 한다. 그에 대한 예시로서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그러지 않느냐 이 얘기한 거지. 그렇지? 그럼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뭘까? 이렇게 살지 말고 계획 잘하고 예방 조치 잘해. 이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지. 됐어? 그 내용이 어디 나올까? 이제 후반부에 나올 겁니다. 아직까지 안 나왔어. 아직까지. 자, 그래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And so, 그래서 우리가 표류하게 된대요. 분사 구문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둘 다 수동형으로 나왔고요. Driven by the winds of circumstance라고 나왔고 여기서 driven이라는 거는요. 드라이브만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운전하다 이거만 생각하는데 이 운전하다라는 뜻은 초딩, 우리 아들도 알고 있습니다. 초딩형 단어고요. 드라이브라는 거는 뭔가 유발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드라이브는 단어를 좀 써줄게요. 유발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뭔가 내몰다라는 뜻도 있고요. 내몰다, 몰아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됐어요? 뭐 유도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유도하다. 됐어요? 어치기 그 유도가 아니고요. 이쪽으로 유도한다. 됐죠? 우리가 운전을 할 때도 그 몬다라고 하잖아요. 몬다. 그렇죠? 차를 몬다라고 표현을 하죠. 똑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다 뭐 이런 의미로도 쓰일 수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가. 자, 그러면은 몰아가진 거죠. 뭐에 의해서? 상황의 바람에 의해서랍니다. 됐어요? 자, 이 상황의 바람이라는 것도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라는 거는 일종의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흐름. 이렇게 바람이 불죠. 바람이 이렇게 불진 않잖아요. 한쪽 방향으로 불 거 아니에요. 그치? 자, 표류라는 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떠다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어. 바람이 이쪽으로 부네?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떠밀려 가는 거야. 이게 내 의지와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죠. 됐어요? 즉 이런 것처럼 내가 화학 과목을 선택하고 싶다? 이건 내 의지가 아니야. 그냥 주변 애들이 선택하니까 주변 애들의 대세에 따라서 나는 화학 과목을 선택했을 뿐이야. 내 의지랑 상관없어. 그래서 표류하게 된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 주변 환경에 의해서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요. 그래서 그리고 또 tossed about by the waves of tradition and custom이라고 나왔는데 전통과 관습이라는 물결, 이 물결도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통과 관습이라는 그런 물결에 의해서 내던져진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 이 문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를 하는 거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됐어? 여기까지. 자, 이어서 볼게요. 아직까지도 필자의 주장은 안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된대. 그러면 이제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Eventually, 결국에 그렇게 내몰리고
뭔가 대세에 따르고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됐어?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뭘 발견하게 되느냐? They must be satisfied with any protein or stone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다른 학교에서 any protein or stone이 이게 딱 밑줄 치고요. 밑줄 내용 추론 문제로 나왔었어요. 밑줄 내용 추론. 내기 좋죠. 직역을 해볼게요. 그들이 만족해야만 한대. 뭐에? 어떤 폭풍 속에 있는 어느 항구에든지 간에 만족해야 된대. 되게 비유적이죠. 뭔 말이야 이게. 어느 항구에서든 폭풍 속에 있는 어느 항구에서든 만족해야 된대. 자, 이거를 풀이해줄게. 풀이. 자, 봐봐. 폭풍우가 이렇게 있어. 근데 항구가 여기 있어. 이렇게 있어. 자, 사실 제일 좋은 선택지는 뭘까? 폭풍우가 없는 항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렇죠? 그런데 대세에 따르다 보면은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이거는 물 건너가는 거고요. 여기 중에서 하나 골라야 된다는 거야. 이거 말하고 싶은 거야. 어떤 폭풍우에서 어떤 항구에든지 간에 그냥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진짜로 하고 싶었던 게 나는 영어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 근데 내가 영어 선생님이 아니라 바꿀게요. 사회 선생님이 하고 싶었어. 사회 선생님이. 근데 내가 학교에 들어갔는데 내 친한 친구들 그리고 뭔가 주변의 대세가 애들이 사회 과목을 잘 선택을 안 해. 우리 학교는 이과 중심 학교야. 그러다 보니까 죄다 애들이 물리, 화학 이딴 거만 이제 선택을 해. 사회 과목 선택한 애가 전교에 10%도 안 돼. 그럼 나는 쫄려.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고 그냥 대세에 따르게 된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원하지 않게 그냥 대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과 쪽으로 가게 된 거야. 내 실제 꿈은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사회 선생님이었는데. 그런데 그럼 이제 당연히 이과 쪽으로 갔으니까 내가 대학도 이과 쪽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해갖고 졸업을 했어. 그래서 일반 뭐 기업 다니면서 이제 살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실제로 하고 싶었던 거는 사회 선생님이야. 실제로 하고 싶었던, 자기가 가장 바랐던 건 뭡니까? 폭풍우가 없는 항구였다고요. 됐어? 이걸 하고 싶었다고. 근데 이게 돼? 안 된다고. 왜? 대세에 따라갔으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디에 만족해야 돼? 이과 계열에서 갈 수 있는 직업군이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뭔 말인지? 오케이. 자, 이어서 볼게. 자, 이어서 보자면 sailors who select a sport라고 나오는데 여기서의 sailors는 누구겠습니까? 항해사잖아. 직역을 하자면 항해사니까 각자 여러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자 여러분. 자, 그러면 그 항해사는요, who select a port, 그러니까 항구를 선택한 항해사랍니다. 뭐 때문에? They are drawn to it. 그곳으로, 그들이 그곳으로 몰리기 때문에. 여기서의 그곳이라는 거는 항구를 말하는 거야. 항구. 폴트야, 폴트. 이 항구는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내가 원래 원치 않았던 결과물. 됐어? 이걸 항구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원래 원치 않았던 그 항구로 내몰리잖아요. 왜? 내가 대세에 따르면서 살아왔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의 항구를 선택한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have scarcely one chance랍니다. scarcely는 거의 아닌 거거든요. rarely, hardly 같은 뜻이요. 거의 뭘 가지지 못해요? 기회를 가지지 못한답니다. in a thousand니까 1000번 중에 한 번의 기회조차도 거의 갖지 못한대요. 어떤 기회야? of dropping anchor in the right one.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하나에다가 닻을 내리는 겁니다. 됐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항해한다고 했잖아. 야, 항구 얘기 나왔어. 그럼 항구에 뭐가 있어? 배가 있을 거 아니야. 배가. 그렇죠? 그럼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그 직업군을 선택해갖고 그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한다. 이걸 말하는 거겠지. 그렇지? 그런데 여기에서 내가 진정으로 원한 배를 탈 수 있느냐? 못 타요. 대세에 밀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배를 몬다라는 건 뭡니까? 폭풍우가 없는 배를 말하는 거겠죠. 즉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다시 말하면 사회 선생님. 됐어? 내가 이과 계열을 갔는데 사회 선생님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냐고. 거의 없다고. 1000번 중에 한 번조차도 안 된다고. 그 얘기하는 거지. 됐어? 자, 그러면서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러고 내용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뭔 얘기했냐면은 지금 이 얘기 했잖아. 근데 이 실컷 예시 다 들고 난 다음에
뒤에 나온 내용이 이 사람이 필자가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계획해 예방조치해 이런 말을 하진 않았어 직접적으로. 근데 이 내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했어 부정적으로 말했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죠. 그렇죠? 뭐라고 했는데 그래 너네 계획도 안 하지 예방조치도 제대로 안 하지 왜? 니네가 이렇다고 생각하니까 얘네 학창시절에도 막 이렇게 했잖아 그래? 그렇게 살아봐 그러면 너네는 니네가 진짜로 원하는 삶을 1000분의 1의 확률도 안 될 거니까 그렇게 살아봐 그래 이거야 지금 비꼬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거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한번 됐나요? 그럼 정답이 몇 번일까? 5번. 네 5번입니다 5번 안일함을 버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라는 말 자체가 뭐겠어? 계획해라, 예방조치해라 이거겠지. 오케이? 지문이 좀 어려웠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봐.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분석지를 다 만들어서 구문 분석도 다 돼 있고 설명을 다 해줬는데도 내용이 꽤 어려운데 자 이게 모의고사에서 나왔어. 너네는 처음 보는 지문이야.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게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요. 이 주장이나 요지 같은 경우는요. 이 필자의 어떤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필자의 뉘앙스? 이런 쪽을 좀 잘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요지나 주장은 뭐라고 했습니까? 필자가 뭘 말하고 싶냐가 요지나 주장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자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뭐를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볼게요. 7번 갑시다. 이번에는 요지 문제로 나왔네요. 자, 이번에도 한번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가 그나마 한글이네. 자, 첫 문제부터 바로 갈게. What we used to call multinational firms are increasingly becoming global firms. 이렇게 나왔거든. 여기 잘 봐봐. 여기 R라고 나온 부분에 잠깐 체크해줄래? R 보여요? 여기 좀 체크해봐봐. 내가 이거 저기 정말 죄송한데 내가 그 지금 담임반을 4개를 맡고 있거든요. 근데 4개가 다 알반이에요. 그러니까 다 상위반만 제가 지금 수업을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복되는 설명이 많거든요. 이게 학년에 상관없이. 그래서 이걸 내가 설명을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다시 한번 말할게요. 자, 우리 원래 부나 절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무슨 취급하죠? 수일치 할 때? 부나 절의. 그쵸? 단수 취급이 기본이죠. 자, 왓절이 나왔어요. 왓절 관계대명사입니다. 왓절도 당연히 기본은 단수 취급이 돼야겠죠? 근데 R가 나오네. 그쵸? is가 아니라 R가 나왔어요. 왜 그럴까? 바로 뒤에 나와 있는 global firms 얘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요.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 what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the, in, which랑 같은 말이죠. 선행사가 포함된 관계대명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선행사 더띵일 수도 있는데 더띵즈일 수도 있어 얘들아. 복수형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은 대부분은 더띵인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대부분 단수 취급을 하는 건데 선생님 이게 더띵인지 더띵즈인지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요? 이게 이제 문제잖아. 그렇죠? 잘 봐봐. 지금 문장 구조를 보면은요. 왓절이 나와 있어. 그다음에 비동사 나와 있고 비동사의 becoming이 나왔는데 becoming은 사실 비동사랑 거의 속성이 비슷해요. 뭐뭐가 되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뒤에 뭐가 나왔는가? 명사 보어가 나와 있습니다. firms라는 명사 보어가 나와 있어요. 즉 주어, 동사, 보어라는 명사 보어라는 이형식 구조인데요. 여러분 명사 보어는요 주어랑 동격 관계예요. 동격 관계. They are a student 맞을까요? 틀려요. 왜? They는 복수인데 a student은 단수니까 틀리다는 거야. They are students 복수형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간단하죠?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몰라. 근데 뒤에 나온 동격 부분이 복수잖아. 그러니까 복수 취급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used to 동사 원형하면 뭐하고 했다? 우리가 부르곤 했던 것 뭐라고? 멀티내셔널 펌즈니까 다국적 기업이 되겠죠.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곤 했던 것들은 정확히 하면 부르곤 했던 것들은 점차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적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점점 이제 세계적 기업이 되고 있대요. 자, 이어서 바로 가볼게요. 뭐지? 다국적 기업이라고
세계라고 불렀던 게 세계적인, 점점 더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있다.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이어서 볼게요. Among firms. 자, 기업들 사이에서 what passes for national identification depends on으로 나오네. 여기는 제대로 단수 취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 사이에서 국적의 확인이에요. identification이 확인이란 뜻이거든요. 신원 확인이란 뜻이야. 여러분 인터넷 들어갈 때 ID 입력하죠. identification입니다. 여러분 신분증 identification card죠. 됐어요? ID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적 확인으로 pass for 하면은 뭐뭐로 통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뭐뭐로 통하다. 자, 국적의 확인으로 통하는 것은요. depends on 뭐에 달려 있냐? 역사와 그리고 의문사의 주어 동사입니다. 어디에서 그들의 corporate headquarters가 단어가 좀 어렵네요. corporate는 회사의라는 뜻입니다. 회사의, 기업의 이런 뜻이야. 그들의 회사의 headquarter는 본부예요. 본부들이 happen to be located. happen to 동사 원형하면은요 우연히 뭐뭐더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우연히 어디에 위치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대요. 자, 말이 어렵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뭔 말인지. 자, 이게 뭔 말이냐면요. 기업들 사이에서 국적 확인으로 통하는 게 어떤 거냐? 뭐에 달려있느냐? 그 회사의 역사, 그리고 그 회사의 본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다르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국적 확인으로 통하는 것 이 말 자체가 좀 어렵거든. 자, 근데 아직까지 뭔 말인지 몰라도 돼. 일단 이어서 볼게요. 잘 봐봐. But 그러나 the latter 후자는 is increasingly becoming a matter. 점차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자는 뭐냐면요. 뒤에서 말한 이 뒷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즉 회사 본부의 위치로 국적을 확인하는 것. 이 where 이하를 말하는 거예요. where 이하. 이게 the letter입니다. the letter. 자, 근데 회사의 위치로 국적 확인이 되고 있는 게 문제라고 했는데 근데 어떤 문제냐? They determine more by local taxation than by economic functionality. 되게 어려운데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더 많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고 있대요. 뭐에 의해서? local taxation이니까 그 현지의 tax라는 거는 이제 세금을 말하는 거고요. taxation 하면은 과세라는 뜻이거든요. 과세가 뭐냐면 세금을 부과한다라는 걸 우리가 과세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현지의 과세 제도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뭐보다? 경제적인 기능보다는요. 뭔 말이야? 자, 우리 지금 여기까지 읽었어. 거의 한 절반 읽었거든. 뭔 말이야 대체? 자, 어렵죠? 내용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자, 그러니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읽은 내용이 이제 어떤 거에 대한 거냐면요. 일단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기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 이 정도는 알겠죠? 그렇죠? 소재 정도는요. 근데 아직까지 이 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하진 않았어요. 여러분은 당연히 지금 뭐 뭔 내용인지도 잘 모르겠지만. 자, 내용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자, 첫 문장부터 볼게요. 이거는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국적 기업과 세계적인 기업은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삼성전자가 있어.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원래 수출을 하던 회사, 뭐 나라가 뭐 일본, 중국 정도만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 정도에서 활동하는 기업이니까 다국적 기업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얘네가 세계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을 해. 그러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다. 즉 세계적 기업이라는 거는 다국적 기업보다 더 큰 범주를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요. 자, 그런데 그런 기업들 사이에서 국적 확인으로 통하는 것. 그러니까 이 국적 확인이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이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냐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나라 회사 거냐. 삼성전자가 어느 나라 회사 거냐. 이게 이제 국적 확인이죠. 근데 국적 확인이 보통 뭐에 달려있냐면요. 일단 그 회사의 역사에 달려있대요. 여기서 말하는 역사라는 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일 수도 있겠죠.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만약에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 처음으로 어떤 그 일본인과 이렇게 손잡고 해갖고 이렇게 이제 거기에서 회사를 세웠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키우다가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갖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일본 회사라고 해야 돼? 한국 회사라고 해야 돼? 이런 게 이제 애매해져 버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일반적인 게 어떤 거냐면은 일단 그 회사의 역사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야. 이 회사의 히스토리를 따져봐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본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됐어? 그래서 본사가 어디냐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따지잖아. 아니 애플이 우리나라 회사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 애플의 본사는 미국에 있을 테니까. 됐어? 그러니까 본사의 위치를 기반으로 우리가 또 이 회사가 어느 나라 회사냐를 따져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어서 볼게. 근데 본사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게 문제가 되고 있대. 그게 왜 어떤 문제가 되고 있는 거냐면은 그 지역의 과세 제도에 의해 더 많이 결정되는 문제가 되고 있답니다. 경제적 기능성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경제적 기능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서 현지의 과세 제도라는 말이 나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한국이 있고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본사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본사가 만약에 중국에 있다고 한번 쳐보자. 여기에 삼성전자 본사가 있어.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중국 기업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좀 애매하잖아. 본사가 여기 있다고요. 왜냐면은 아니 일단은 삼성전자 회장이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러면은 그리고 히스토리가 또 한국에 있으니까 이거를 중국 회사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잖아, 그치? 근데 얘네가 그러면은 본사가 왜 여기에 위치해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요, 어떤 중국에서 얘네가 활동을 하는 게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더 좋으니까 라기보다는 그런 경제적 기능성이라기보다는 그냥 여기에서는 법인세가 낮아서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한테 부과하는 세금이 낮아서. 그래서 얘네가 본사의 위치를 막 여기다 두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예를 들어 본사의 위치를 여기다 뒀어. 여기서는 예를 들어 세금이 40%인데 여기서 세금 10% 해준대. 됐어? 그럼 당연히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세금 덜 내는 쪽으로 본사를 두고 싶어 하는데, 그럼 이렇게 됐을 때는 당연히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본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중국 거네? 이렇게 해버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러니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이걸 어느 나라 회사라고 해야 돼? 이해됐어? 오케이. 다음 거 볼게. 자, 이어서 보자면 The recent fuss. 자, 여기에서는 좀 예시가 나오네요. 자, 최근에 fuss는 소동이란 뜻입니다. 소동. 자, 최근에 소동인데요. 미국의 기업들인데요. 여기 잘 보세요. 전치사 나와 있어. 전치사. 전치사 뒤에는 명사 써야 되잖아. 그래서 동명사 moving이 나온 거야. 동명사. 됐어? 그러면 이 앞에 나와 있는 US funds는 뭐냐면 이 moving의 의미상 주어야. 의미상 주어. 됐어? 원래 우리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쓰지. 그래서 그냥 목적격으로 쓴 거야. 됐어? 해석할 때는 그러면은 미국 기업들이 뭐뭐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돼. 별거 없지? 다시. 미국의 기업들이 그들의 법적인 본부를 버뮤다로 이동시키는 것에 대한 최근에 소동이 있었답니다. 야, 미국 기업이야, 미국 기업인데 얘네가 본사를 어디다가 둔대? 법적인 본사를 버뮤다에다가 둔대요. 그러면은 마치 삼성전자가 중국으로 이동한 이런 거랑 비슷한 사례인 거죠. 이런 최근에 소동이 있었답니다. 근데 왜 이동시키는 거야? To get lower taxes. 나왔죠? 더 낮은 텍스를 얻기 위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요. 됐어? 이게 최근에 소동이 is but one example. 여기서 but이 좀 뜬금없죠? 여기서의 but은 그냥 just랑 같은 뜻입니다. 그죠? 하나의 예시가 된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요. 됐어? 이게 앞문장에 대한 예시라고. 앞문장에 대한 예시. 됐어? 앞문장이 뭐였는데? 한 번만 더 볼게. 앞문장이 뭐였냐면은 그 아까 여기까지 봤을 때 기업들 사이에서 국적 확인, 다시 한번 이 회사가 어느 나라 거냐라고 했을 때는 그 회사의 역사 그리고 이 본부가 우연히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이제 이거에 따라 다른데, 근데 문제가 뭐라는 거야? 뭐가 문제다? 얘네가 이제 기능성보다는, 그러니까 경제적 기능성보다는 세금을 좀 덜 내려고 이제 본사를 위치시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에 대한 예시로서 미국에서도 실제로 얘네가 본사를 이쪽으로 옮겼지, 세금을 덜 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동이 일어났었다. 이걸 하나의 예시로서 지금 말해준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다음 내용 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 건가? 한번 보겠습니다. National identification. 자, 국적의 확인은요, means little. 거의 의미가 없대요. 아니, 지금까지 실컷 국적 확인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국적의 확인은 의미가 없답니다. When it comes to, 또 나왔네요? 무슨 뜻이었지?
아까 regarding concerning 같은 뜻이었잖아. 뭐뭐에 관해서라면. 됐어? 여기서 주의할 점 얘들아. 이 to 전치사다, 전치사. 그러니까 뒤에 ing 쓴 거야. 동사원형 쓰면 안 된다. 어법 문제로 잘 나와. 고등부 어법 문제로. 다시. 자, predicting a firm's behavior.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국적의 확인은 거의 의미가 없대요. 됐어?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실컷 얘기한 건 뭐냐면은 기업의 국적 확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어. 됐어? 근데 그 국적 확인이 뭐다? 아까 말했던 역사라던가 본사의 위치라던가 뭐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다고 했는데 특히 본사의 위치에서 뭐다? 세금 감면 때문에 세금 감면으로 인한 문제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실컷 얘기한 건 이거야. 근데 여기서 내용이 완전 반전되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국적 확인하는 거 의미 없어. 뭐로 확인해? 뭐에 관해서라면 기업의 행동을 예측하는 것에 관해서라면. 그러니까 기업의 행동이라는 거는요. 앞으로 이 기업이 뭘 개발할 거고 어떤 방향성으로 나아갈 건가. 자, 이거를 알아보는 데 있어서 이게 어느 나라 거야를 알아보는 건 의미가 없답니다. 됐습니까? 그거 딴 거 알아보지 마. 이어서 볼게. Place of origin이래. 자, 그러면은 origin이라는 거는 기원, 뭐 출신지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출신지나 또는 또 nationality는 국적이죠. of the passports. 자, 여권들의 국적이래요. 여권들의 국적. 어떤 여권이냐? held by the top managers. 최고 경영자들이죠. 최고 경영자들에 의해 보유되고 있는 여권들의 국적이랍니다. 됐어요? 자, 즉 무슨 말이냐? 요 내용은 무슨 말이에요? 역사 말한 거야, 역사. 됐어? 그 다음에 요 내용은 뭐냐면요. 아까 쉽게 말하면 회장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또는 그 경영진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얘기하는 거야. 됐어? 이러한 것이 makes, 만든답니다. less and less difference. 그러니까 점점 덜 이렇게 되는 거야. 비교급 and 비교급 하면 점점 더 뭐뭐한 건데 less니까 점점 덜이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적은 차이를 만들고 있답니다. 점점 더 작은 차이를 만든다는 건 하나 말해줄게요. make의 difference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변화를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변화를 주다. 그러면은 점점 더 작은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거죠. 작은 변화를 주고 있다는 건 뭡니까? 발전을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딴 것들이 별로 안 중요해지고 있다고요. When it comes to 또 나왔어. 뭐에 관해서라면 making real decisions. 진정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서라면요. 됐어요? 자, 무슨 말인지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뭐 중국에 있어. 그리고 뭐 역사가 뭐 어떻대. 뭐 한국에 있었는데 막 이런 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만약에 삼성전자가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될 어떤 품목으로서 자, 자동차를 뭐 개발을 할지 아니면 휴대폰을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건지 갤럭시 시리즈를 막 이런 걸 이제 고민하고 있어. 의사결정을 해야 돼. 근데 이 의사결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동차 쪽을 조금 더 선호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자동차를 개발하자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이거 뭐야 이거 야 니네 중국에 본사 있는데 왜 한국 사람들을 신경 써? 니네 중국 사람들 신경 써야지. 너네 여기가 본사 아니야. 니네 사실상 중국 기업 아니야 임마. 너네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기업의 의사결정은 뭐다? 그딴 거랑 상관이 없다고요. 뭐 본사의 위치가 어디냐? 뭐 이 회사가 어느 나라 거냐? 이런 거랑 상관이 없다는 거야. 됐어? 기업의 출신지가 어디냐? 또는 최고 경영자들 예를 들어서 거기 CEO들이 뭐 다 한국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니까 한국인을 위한 결정을 하자.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어디에 있느냐, 얘가 뭐 히스토리가 어떠냐 이런 게 기업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어서 보자면 소유권은 종종 is not 뭐뭐하지 않답니다. What it seems to be. 자, seem to be라고 나왔는데 이게 좀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소유권이라는 거는요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랍니다. 직역한 거야. 그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래요.
즉 무슨 말이냐? 소유권이라는 거는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의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라는 건 종종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래요. 즉 무슨 말이냐? 여기서 겉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던 뭐 본사의 위치라든가 히스토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렇죠? 뭐 그 CEO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소유권이라는 게 종종 그게 아니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유권이라는 건 뭐냐? 기업의 결정권을 말하는 거야. 기업의 결정권. 그래서 기업이 가진 결정권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됐어? 이걸 말하고 싶은 거야. 본사가 여기 중국에 있으니까 중국인들을 위한 뭐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고. 지금 중국에 있지만 최고 경영자들이 한국인들이니까 한국인을 위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아니라고. 기업의 의사결정은 그딴 것에 달린 게 아니다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예시가 남아있는데요. 노키아라는 회사가 있죠. 노키아라는 회사는 참고로 휴대폰을 전 세계 최초로 발명한 회사가 노키아입니다. 자, 노키아는 is seen, 여겨진답니다. 우리 아까 봤던 혹시 기억나니? think of A as B. 아까 했었지. A를 B로 여기다. 자, think of 대신에 뭐 쓸 수 있어? C를 쓸 수 있었어. C A as B. 가능하죠? A를 B로 여기다. 됐어? 근데 얘를 수동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 A가 앞으로 가고 비동사의 seen이 되고 남는 as B가 내려오겠죠. 됐어? A는 B로 여겨지다. 됐죠? 그거야. 노키아는 피니시 컴퍼니로 여겨진다. 됐죠? 노키아는요 핀란드의 회사로 여겨진답니다. 근데 moreover Nokia's shares, 여기서 share는 주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자, 더 많은 노키아의 주식은요 소유되고 있답니다. 핀란드인에 의해서보다 미국인들에 의해서요. 됐어? 주식 보유량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 회사의 주인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고 경영자가 최다 주식을 보유한 사람일 거 아니야, 사장이. 그렇잖아. 근데 핀란드의 회사로 여겨진대.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다는 거야. 노키아가 핀란드 회사래. 근데 주식은 미국인들이 더 많이 갖고 있대. 이 얘기를 왜 한 걸까? 이런 눈에 보이는 게 의미 없다고. 그걸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아니 주식을 누가 더 많이 갖고 있고 핀란드가 어느 나라 회사냐? 이게 뭔 상관이냐고. 핀란드가 어느 나라 회사냐? 노키아가 어느 나라 회사냐? 이게 뭔 상관이냐고. 이거랑 상관없어. 기업의 결정권은 이런 걸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뭐로 결정되냐? 그건 몰라. 그건 말을 안 했어. 그건 말을 안 했어요. 본문에서. 근데 어쨌든간 눈에 보이는 것들, 본사의 위치, 뭐 최고 경영자가 누구냐, 이곳의 히스토리가 어떠냐,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 기업의 의사 결정이 행해지는 게 아니다를 계속해서 말하고 싶은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정답이 나왔네요. 답이 몇 번일까요? 네, 맞습니다. 3번입니다. 3번. 기업이나 기업인의 국적은 기업의 의사 결정에서 덜 중요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닌 거죠. 야, 그래도 우리가 다 한국인인데 본사가 중국에 있지만, 야, 우리가 다 한국인인데, 한국인의 정 모르냐? 한국인을 위한, 이런 거 해야지. 이딴 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그런 게 있었겠지. 옛날에는, 그렇지? 약간 왜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학연, 혈연, 지연, 막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제 그런 걸로써 예전에 이제 기업의 운영이 됐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요. 숙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이 7월 21일 수요일 리딩. 지난번에 19쪽까지 풀었었죠? 주제문은 18쪽까지. 지난번에 많이 했으니까요. 오늘은 많이 안 할게요. 잠깐만 봅시다. 일단은 20에서요 23까지만 하세요.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구문 분석이랑 부분 해석 있죠? 하는 거. 그리고 모르는 단어 조사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18초까지 그 주제문에 표시하는 게 있었는데요. 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네. 20에서 23 딱 두 질문만 줄게요. 이번에는. 지난번에 고생하셨으니까. 자, 주제문에 표시
자, 여기까지. 고생들 했습니다.